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펫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이쌤의 물고기학교 초급반 용품의 선택, 여과기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습 목표입니다. 여과기의 종류별 특징을 이해하고 어항에 적합한 여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여과기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박테리아 서식 장소, 그리고 두 번째, 물순환 방식. 이 두 가지가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테리아 서식 장소라고 하면 스펀지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 그리고 저면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 이렇게 여과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장소가 핵심 원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물순환 방식, 어떤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기포기, 에어기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물을 순환시키기도 하고요. 수중 모터를 이용해서 강제로 순환시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포기를 사용하는 제품부터 설명해 나갈 텐데요. 기포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스펀지 여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여과기가 스펀지 여과기인데, 스펀지 여과기는 이 스펀지만 혼자서 이용할 수는 없고요. 다른 제품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에어호스가 필요하고요. 산소 공급기 또는 기포기, 줄여서 그냥 기포기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기포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포기하고 에어호스가 있어야지만이 구동이 되고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역류 방지기가 있으면 또 좋기도 합니다. 박테리아 서식 장소로는 스펀지, 이 스펀지 안에 여과 박테리아가 살게 되겠고요. 물 순환 방식은 기포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장점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시면은 스펀지 여과기가 3,000원, 에어호스가 2,000원, 기포기가 5,000원, 뭐 때로 10,000원 정도 하는 기포기가 있기도 해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기포기에서 소음이 납니다. 침실 같은 데 두면은 무소음 기포기라고 해도 소음이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포기 소음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기포기 소음뿐만이 아니라 수면에서 공기방울이 터지는, 보글보글 터지는 그 소음도 제법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실에다가 설치할 때는 큰 소음을 못 느끼는데 침실에다가 아주 고요한 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포기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또 어항 내부의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미관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원리를 좀 더 살펴볼게요. 기포기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걸 빨간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파이프 밑에 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보글보글. 이 하나하나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손바닥이라고 표현해 보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물을 막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자꾸 위로 밀려 올라가겠죠? 그 밀려 올라가면 이 아래쪽은 또 물이 채워져야 되니까 스펀지로부터 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물생활 초반에 운영했던 어항인데요. 측면 여과기하고 미니 쌍기 스펀지 여과기 두 개를 약 40리터, 30-40리터급 어항에다가 세팅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스펀지 여과기예요. 두 번째, 저면 여과기입니다. 저면 여과기는 지금 보시는 게 저면판이고 여기 이제 파이프가 달려 있는데요. 박테리아 서식 장소는 바닥재. 이 저면판 위에다가 바닥재를 올려두는데, 바닥재가 두꺼울수록 또 여과 박테리아가 서식할 공간이 많아지겠죠. 물 순환 방식은 역시 기포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물을 밀어낸다.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단점으로는 마찬가지 스펀지 여과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기포기의 소음이라든지 수면에서 공기방울 터지는 소음,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청소가 어렵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이 바닥재를 깐 다음에
아무래도 바닥재를 깐 다음에 수북히 쌓여진 바닥재를 걷어내야지만이 청소를 하든 말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고요. 또 이 안에 배설물이라든지 슬러지가 많이 끼게 되면 물 순환이 또 막혀가지고 그냥 물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기포만 보글보글 올라오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청소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면 여과기의 원리를 살펴보면 여기에 보이시는 기포기에서 역시 공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나오면 그 힘을 이용해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물이 순환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족관 축양장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자갈 형태의 오색사, 이런 자갈 형태의 바닥재로 세팅을 해두고 이렇게 저면 여과기를 이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가 저면 여과기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지 여과기입니다. 단지 여과기에는 여기 보시는 이런 형태가 이제 단지 여과기라고 하는데요. 박테리아의 서식 장소는 여과기 안에 아크릴 솜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스펀지가 있기도 하고, 또는 여과제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곳들이 바로 여과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 순환 방식은 역시 기포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물을 밀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수위가 낮은 수반이나 거북이 어항에 좋겠고요. 역시 단점은 기포기 소음이라든지 수면에서 공기방울이 터지는 그런 소음들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원리를 설명드리면, 기포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포가 올라가면서 여기 물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 위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을 관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중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측면 여과기입니다. 측면 여과기의 특징은 박테리아 서식 장소는 여과기 안에 스펀지가 있겠고요. 물 순환 방식은 수중 모터를 이용해서 강제로 순환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없습니다. 소음이 없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외부 여과기라든지 상면 여과기, 이런 여과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어항 내부 공간을 좀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스펀지가 작아서 박테리아 서식 공간도 그만큼 좀 작다는 이런 단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치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폭포식으로 낙차에 의해서 기포를 발생하는 방식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에어벤출이라고도 부르는데 외부 공기가 이쪽을 통해서 유입이 돼 가지고 보글보글 나오는 이런 방식을 제안하는 설명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둘 다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 측면 여과기를 사용하는 어항들이 대부분 소형 어항에다가 그걸 장착해 가지고 유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소형 어항에서는 수류가 너무 세 가지고 이 어항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에어벤츄리 방식은 굉장히 수류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역시 수족관에 설치된 어항인데 아주 잘 설치된 어항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기포기가 없습니다. 기포를 따로 공급하지 않아요. 보면 측면 여과기에서 레인바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인바를 옆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수면이 살랑살랑 일게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두어도 충분히 산소가 공급됩니다. 수면이 살랑살랑 일지 않으면 위에다가는 유막이 생겨가지고 공기가 잘 안 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살랑살랑 일게만 해두시면 아주 공기 중 산소가 잘 녹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도 이제 금붕어항 같은 경우에도 기포기를 넣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면 여과기는 좀 물리여과 또 좀 측면
측면 여과기는 물리적 여과력도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리적 여과라는 거는 이런 둥둥 떠다니는 분진이라든지 이물질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물질이 가득 차게 되면 이 레인바에서 나오는 물의 양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럼 주기적으로 이 스펀지를 세척해 주셔야겠죠. 어떻게 세척하느냐, 좀 담아 놓은 물에다가, 별도의 물에다가 이렇게 몇 번 주무르면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다시 새것처럼, 새것? 다시 물이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측면 여과기로 다시 되겠습니다. 수중 모터를 사용하는 두 번째 여과기는 거리식 여과기 소개해 봅니다. 거리식 여과기의 박테리아 서식 장소는 여과기 안에 필터와 여과제, 물 순환 방식은 수중 모터, 장점은 무소음이라는 것, 어항 내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백스크린을 하지 않은 어항은 뒤쪽 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거리식 여과기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이 제품은 리컴 330 소형 어항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필터를 끼우고 뒤쪽으로는 여과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필터는 빼버리고 약간 칸막이를 제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여과제만 가득 채워 가지고 운용한 형태입니다. 이건 좀 큰 사이즈의 리컴 거리식 여과기네요. 저는 20 하이큐브, 이게 하이큐브는 좀 5cm가 더 높은 거를 하이큐브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20 하이큐브에다가 유목하고 새우 어항을 세팅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 뒤에 보이는 요게 바로 거리식 여과기입니다. 세 번째, 상면 여과기입니다. 상면 여과기라는 것은 위쪽에 설치하는 여과기라고 해서 상면 여과기인데요. 박테리아 서식 장소는 여과기 안의 필터와 여과제, 물순환 방식은 수중 모터, 장점으로는 무소음, 어항 내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 단점으로는 어항의 위쪽 공간을 차지한다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얇아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박스 형태로 굉장히 크게 튀어나오는 상면 여과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항 위쪽에 미관이 약간 해치게 되는 그런 점도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리컴 XT360 제품인데요. 에그스톤과 유목을 배치하고 또 물레방아인가요? 공기방울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상면 여과기만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좀 여과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스펀지 여과기도 함께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항인데 리컴 XT 460 일체형 어항입니다. 역시 뒤쪽에 상면 여과기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조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막 제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막 제거기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소리가 시끄러워 가지고 저는 나중엔 떼버렸는데요. 이게 뗀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펀지가 좀 작아요. 이거를 스펀지라고 부르지 않고 프리필터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거 없이 사용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렇게 이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작은 치어라든지 또 새우 같은 경우에는 치비 같은 것들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프리필터를 착용하는데, 저는 스펀지 여과기에 있는 스펀지를 장착해 가지고 좀 여과력을 보강한 형태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 커졌죠? 현재는 이런 형태로 오석과 유목, 수초를 활용한 형태의 금붕어 어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 여과기인데요. 외부 여과기는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부 여과기라고 부릅니다. 박테리아 서식 장소는 여과기 안에 필터라든지 여과제, 물 순환 방식은 수중 모터가 되겠고요. 장점으로는 무소음이라는 거, 그리고 여과기가 클수록 또 여과제도 많이 들어가고 또 출력이 강할수록 대용량 물 처리하는데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항 내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어항 아래에 두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좀 가려주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수평 높이에 둘 경우에는 여과기 에어가 차고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 안에 이제 물을 순환시키는 샤프트, 임펠러, 프로펠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샤프트가 돌면서 그런 임펠러가 돌면서 이제 물이 순환이 되는 건데 그 안에 공기가 차버리면 달그락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품들도 파손될 위험도 있고 마모가 되거나 파손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에어를 빼줘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어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펌프를 눌러주면 안에 있는 공기가 쭉쭉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의 외부 여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미니 외부 여과기예요. 시루바 303, 시루바 XB305, 그리고 아마존 HW603B, 아주 유명한 제품들입니다. 외부 여과기 선택 요령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어항물을 6회전 하는 제품, 그리고 여과조가 큰 제품일수록 좋다. 가로, 세로, 높이, 어항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순서대로 가로, 세로, 높이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45cm, 30cm, 30cm 이런 어항인 경우에는 곱하기를 해보면 약 40리터의 어항인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40리터 어항을 물을 6회전 한다라고 하면 40리터 곱하기 6회전, 1시간에 6회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1시간에 240리터의 물을 처리하는 유량을 가진 외부 여과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조사해 본 미니 외부 여과기들입니다. 이런 여과기들 같은 경우에는 303, 시루바 303 제품에는 유량이 360리터 per hour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5 제품은 440리터 per hour, 그리고 고토부키 미니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240리터 per hou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어항의 크기에 맞는 적절한 유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어항은 작은데 유량이 큰 제품을 선택해 버리면 역시 어항 안에 태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럼 물고기들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니니까 어항 크기에 알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스펙을 살펴보면 이렇게 여과조 용량이라든지 소비 전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4시간 틀어놓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 전력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그린 제품 박스에 적혀 있는 모습인데요. CF20, CF30, CF50, UF50 이렇게 모델명들이 적혀 있는데 각각이 이제 숫자들은 소비 전력을 뜻하고요. 그리고 어떤 어항의 물량을 가진 어항에 적당한 건지 가이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처리하는 물량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필그린 CF20부터 50까지 이 제품들은 굉장히 큰 어항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XB305 제품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밀레펫에서 나온 일체형 어항 E25 일체형 어항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요 파이프들 보이시죠? 여기다가 사용한 적이 있네요. 그 외 다양한 여과기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C랜 여과기라고 해서 집동기라고도 부르거든요. 똥을 모아준다고 해가지고 배설물들이 이 안에 모여지게 됩니다. 모여지게 되고 여기 갇혀가지고 배설물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 밑으로 배설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공기는 이 바닥면으로 이렇게 주입이 되는데 공기는 여기에 주입이 됩니다. 공기가 여기 주입이 되면 이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물이 순환이 되는 거죠. 물이 순환이 되는데 물이 순환이 되면서 이 원뿔형 형태의 요 모습에 이 안에 여과제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과기 역할도 좀 하고요. 이 안에도 좀 여과기 역할들 하겠죠. 여과기 역할이랑 집동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제가 운영했었던 사자 1.2m, 높이 80cm,
굉장히 큰 250리터 정도 되는 어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항에 집동기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집동기를 PC맨 여과기라고 해야죠. PC맨 여과기는 이렇게 탱크 어항, 바닥재가 없는 탱크 어항에 사용하기 적당하고요. 아무래도 바닥재라든지 모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빨려 들어가거나 이걸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탱크 어항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여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포식 여과기입니다. 폭포식 여과기는 이렇게 위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밑에서 물이 들어가고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거북이 어항이라든지 역시 수반 이런 어항에다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폭포식으로 쏟아져 내리고 귀퉁이에 코너식 폭포식 여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다음은 배면 여과기인데요. 배면 여과기는 측면에 이렇게 뒤쪽에 붙어 있는 것을 배면 여과기라고 합니다. 보통 해수어항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요. 이런 해수어항 되게 멋있죠. 영등포에 있는 네모난 열대어, 네모난 수족관, 네모난 열대어는 카페 이름이죠. 네모난 수족관에서 촬영했던 그런 어항입니다. 멋있네요. 이 어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탈부착식 배면 여과기가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니모가 들어있는 해수어항이네요.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과기의 핵심 원리, 박테리아 서식 장소, 그리고 물순환 방식이라는 점. 그래서 이런 기성품들인 여과기 말고도 자작으로도 여과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실통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여과제 채워 가지고 물이 순환되도록 만든 여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자작으로도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펌프 어항이라고 해가지고 하단 펌프 이렇게 어항 바닥에 크게 여과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박테리아 서식 장소를 고려하고 물 순환 방식만 잘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여과기는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여과기의 종류와 특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클래스에서는 어항이라든지 또 각종 물품들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소개해드리는 클래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클래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